수능 특강 39페이지 퇴적구조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서 특징적인 퇴적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특징적인 퇴적구조에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특징적인 퇴적 구조를 보면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구나를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퇴적 구조를 배우는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데 퇴적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층의 역전 유무를 판단하는데 퇴적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자, 퇴적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판단한다? 퇴적 환경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상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사층리. 자, 층리에 사가 붙었지. 바로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사층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보면 자,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까? 자, 이런 퇴적 구조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표현한다. 자, 사층리는 주로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비탈면에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됩니다. 자, 얕은 물밑은 예를 들어서 하천을 들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은 사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비탈면에 퇴적물이 쌓인다 했죠.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던 퇴적물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오른쪽 비탈면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또 바람이 불게 되면 또 다른 퇴적물들이 바람을 타고 비탈면 반대편에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비탈면의 반대편에 이렇게 또 쌓일 수 있겠지. 자,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비탈면에 이렇게 또 뭐가 쌓인다?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퇴적물이 쌓인 것을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어떻게 쌓였다? 퇴적물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타나는 층리의 구조를 뭐라 한다? 사층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봐.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 어떻게 쌓였다?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편의 비탈면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층리를 보고 과거에 물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같이 적어보자. 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손바닥을 기억하십시오. 손바닥을 생각하자. 자, 예를 들어서 물이나 바람의 흐름 방향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층리가 나타난다? 바로 이렇게 사층리가 나타납니다. 자, 손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왼쪽 손바닥을 오목하게 오목하게 해보세요. 자, 왼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자, 그러면 바람과 물의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에는 오른쪽 손바닥을 딱 펴보고 자, 어떻게 한다? 사층리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층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흐른 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나 바람이 흐른 거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층리가 이렇게 표시되면 우리는 오른손바닥으로 딱 폈을 때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자, 한마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나 물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자, 이런 태적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 보면 자, 태적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태적 구조인지 알아야 됩니다. 보고 사층리네. 이것을 보고 사층리네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환경을 나타나는지 알아야 돼. 이 태적 구조는 사층리네. 사층리는 얕은 물밑이나 바람이 자주 바뀌는 곳에 만들어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속의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사층리가 이렇게 사층리에 경사가 져 있다면 어떻게 움직이라고? 왼쪽 손바닥이랑 딱 적합하지.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속이 흐르는구나, 흘렀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역전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하층리가 얘들아 역전되지 않은 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뭐야? 이 모습이야. 근데 사층리가 형성된 뒤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사층리의 층이 역전될 수 있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모습들은 봐요 뭐야? 사층리가 역전된 거야. 자, 사층리가 역전되었을 때에는 유속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전 여부만 물어보지 역전 여부와 더불어서 만약에 역전된 상태의 유속을 물어보면 사실 잘못된 문제야. 됐지? 자, 그리고 사층리의 또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사층리는 일반적으로 자, 지워볼게.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층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 아래에는 지금 층리의 폭이 비교적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점 어떻게 올라갈수록 위쪽으로 높아질수록 층리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사층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층리의 역전 여부와 유속의 흐름은 뭘 생각해라? 손바닥을 생각해라. 자, 손바닥을 요렇게 오른쪽 손바닥을 요렇게 왼쪽 손바닥 요렇게 할 수 있지. 자, 오른쪽 손바닥 요렇게 오목하게 할 수 있지. 자, 왼쪽 손바닥과 사층리의 그림이 일치하면 바로 뭐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속이 흐른 거고 오른쪽 손바닥과 만약에 이 사층리의 모습이 유사하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속이 흘렀구나. 그리고 손바닥이 이렇게 오목하게 했을 때 모습과 사층리가 이렇게 오목하게 있는 모습이 동일하면 뭐 역전되지 않은 정상 상태구나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적구조 점이층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점이층리의 정의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태적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2층을 보면 아래층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갱이가 컸지? 근데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태적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표현한다. 자, 이 점이층리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 다양한 크기의 태적물이 한꺼번에 태적될 때 큰 입자가 바닥에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는 천천히 가라앉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태적구조입니다. 자, 큰 입자는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는 천천하게 가라앉네. 한마디로 무슨 차이에 의해서? 입자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에 의해서 점이층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침강 속도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어디?
수심이 깊은 바다나 홍수가 일어날 때 퇴적물이 수심이 깊은 호수로 유입될 때 잘 형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층을 보고 저미층리네. 저미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형성된다? 수심이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형성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자, 또 우리가 그러면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예시를 한번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바다입니다. 바다야, 그치? 그런데 바다의 얕은 수심 200km 이내에 자, 대륙붕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자, 대륙붕은 수심이 얕다. 그런데 여기는 육지와 가까운 해저 지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퇴적물, 세성성 퇴적물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뭐에 따라서 바다의 흐름이나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sor성 퇴적물들이 이동할 수 있지. 바다로 이동하면서 대륙붕과 연결된 아주 경사가 4도 정도로 심한 사면이 있는데 이런 해저 사면을 대륙 사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다고? 경사가 급해. 자, 대륙붕에 위치한 세설성 퇴적물들이 바다의 흐름을 타고 이동했네. 그런데 바다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 경사가 급격한 곳을 지나면서 자, 지금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모여 있는데 경사가 급해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자, 뭐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큰 입자가 먼저 바닥에 가라앉고 작은 입자들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어떤 층이 만들어진다? 아래에는 큰 입자,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가 쌓인 저미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역전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게. 자, 어떤 입자가 아래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바로 큰 입자가 바닥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역전 판단. 그치? 자, 그러면 점미층리에서 유속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흐름의 방향을 점미층리에서는 유속의 흐름 방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점미층리를 보고 점미층리 내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됐네. 자, 어떤 크기? 큰 알갱이가 아래에 있으면 정상이겠네.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40페이지 연흔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연흔은 흔적이야. 어떤 흔적이다? 물결 모양의 흔적입니다. 자, 물결 모양의 흔적이 퇴적층에 남아있어야 돼. 그럼 일단 바다여야 되겠지. 자, 근데 어떤 물결 무늬가 바닥에 남기 위해서는 이 바닥이라는 흙이 아주 입자가 고와야지 물결 모양이 어떻게 돼? 남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연흔은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물결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퇴적 구조입니다. 자, 수심이 얕은 물 밑, 한마디로 얕은 바다나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평평한 뭐가 있었어? 땅이 있었는데, 진흙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에 따라서? 물의 운동에 따라서,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 물결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물결이.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이 바닥에 작은 미세한 진흙들의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연흔은 어떤 구조다? 위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타나는 때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역전 판단 적으세요. 역전 판단.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림에 요런 연흔이 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네. 그러면 얘는 어떤 거? 연흔이 역전된 겁니다. 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자, 연흔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대칭적으로 뾰족뾰족한 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파도와 같이 물의 운동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연흔의 모양이 대칭 형태를 보이지만, 유수와 같이, 한마디로 흐르는 물과 같이 이런 물의 흐름의 방향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뾰족뾰족한 모양이 나타나는 비대칭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지금은 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어떻게 돼? 뾰족뾰족하지. 이때는 물이 어떻게 흐른 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정리하자면 위로 뾰족한 모형 연흔이네. 위로 뾰족하니까 정상이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만들어졌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번째, 건열 해보겠습니다. 자, 건열은 건조한 거에 한마디로 퇴적층의 표면이 갈라지면서 쐐기 모양으로 틈이 생긴 퇴적 구조를 건열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봐. 틈이 이렇게 생긴다고. V자 모양으로 틈이 생겨. 자, 건조해서 갈라진 거야. 자, 건조해서 갈라져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이 퇴적층이 어디에 노출되어야 된다? 대기에 노출되어서 건조해져야 되겠지. 근데 이 퇴적층들이 대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지각이 융기하면 바다 위로 융기하면, 물 위로 융기하면, 그치? 자, 두 번째 뭐 할 때? 퇴적층 위에 물이 증발할 경우, 그치? 증발하면 증발에 의해서 물이 없어지니까 퇴적층이 공기에, 대기에 노출되겠지. 한마디로 퇴적층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뭐가? 퇴적층이 갈라지더라. 근데 얘들아, 뭐 자갈 같은 게 갈라지겠니? 아니지. 아주 알갱이가 작은 한마디로 점토질 물질층이 대기에 노출되면 갈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수심이 얕은 물 밑에 점토질 물질이 쌓인 후에 얘네들이 대기에 노출되어 건조해지면 건열이 형성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역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정상일까? 바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퇴적 구조를 봤더니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네. 건열이네. 건열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점토질이 쌓이고 얘네들이 대기에 노출돼서 건조해지면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네. 자, 건열은 아래로 지금 뾰족하니까 정상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만약에 건열이 형성된 다음에 역전되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퇴적층이. 그치? 그러면 얘는 건열인데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된 거다 판단하면 되겠죠. 자, 아래 퇴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와라는 퇴적함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봤더니 지금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사층리네. 나는 지금 아래는 큰 알갱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알갱이가 쌓여있네. 점이층리네. 자, 디귿은 지금 봤더니 물결의 흐름이 나타나네. 얘는 바로 뭐야? 연흔이네. 라를 봤더니 지금 퇴적층이 갈라졌네. 연흔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층리와 점인층리는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지층의 단면을 봐야 되거든. 저거나 지층의 단면을 봐야
파악이 가능해. 근데 연은이랑 건열은 지층의 단면뿐만 아니라 어디에? 층리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사층리와 점이층리는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지층을 갈라야 돼. 단면을 봐야 돼. 근데 연은이랑 건열은 단면을 보지 않고 층과 층 사이에 요 있는 층리면만 봐도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연은과 건열은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분석 포인트 보입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한 거지.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어떤 환경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41페이지 퇴적 환경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퇴적 환경은 우리가 크게는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육상 환경은 한마디로 육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고 해양 환경은 바다 밑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고 연안 환경은 육지와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연안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적 환경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얘들아, 퇴적은 보통 물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왜? 물이 퇴적물을 운반해 주거든. 그리고 퇴적물은 어디서 쌓인다? 주로 대부분이 해저에서 쌓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분급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분급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고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입자의 크기가 고른 정도. 자, 입자의 크기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분급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입자의 크기가 엄청 큰 거, 엄청 작은 게 막 섞여 있으면 우리는 분급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보통 침식을 많이 받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고만고만해지거든? 비슷비슷해진 거야. 그런 걸 분급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지?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는 육상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육상 환경은 육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인데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퇴적된 퇴적층을 육성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에는 주로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빙하 등이 있는데 밑에 그림에 표시해 줄게요. 선상지, 빙하, 호수, 사막, 하천 등이 있는데 자, 육지에서는 주로 뭐가 일어난다고? 침식이 일어나지만 지대가 낮은 일부에서는 퇴적도 일어나서 모두 쇄설성 퇴적물이 퇴적된다라고 합니다. 자, 육상 환경은 한마디로 주로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이네. 퇴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네. 그런데 우리가 육상 환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선상지입니다. 선상지는 엄청 중요한데 선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상지는 여기서 볼게요. 선상지는 딱 봤을 때 뭐가 산 아랫부분에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지. 여기를 뭐라 한다?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선상지는 여러분 책에 그려놓으세요. 산을 한번 그려볼게. 자, 경사가 급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유수가 경사가 완만한 평야에 이르면 유속이 느려지므로 유수에 의해서 운반되어 오던 퇴적물이 쌓입니다. 봐, 지금 이런 산 꼭대기에도 쇄설성 퇴적물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에 따라서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 그치? 그런데 경사가 급했어. 그래서 퇴적물들이 막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 그런데 산 아래에 가니까 경사가 어떻게 돼? 완만해지지.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자, 퇴적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쌓이기 시작하는데
자, 경사가 빠르던 게, 유속이 빠르던 게 점점점 유속이 느려지면서 어떻게 돼? 퇴적물이 쌓이네. 무슨 모양으로 쌓인다?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면서 쌓이게 되는 거야. 자, 한마디로 경사의 변화가 유수의 속도의 변화를 일으켜서 퇴적물을 쌓이게 하네. 이걸 뭐라 한다? 선상지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책에 적어두세요. 자, 유수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경사에서 평지로 이동하며 유수의 속도가 낮아지면서 작아지면서 퇴적물들이 쌓이네. 이걸 뭐라 한다?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퇴적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쌓인다?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더라. 됐니?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자, 선상지랑 호수는 보통 우리가 빙하까지 다. 자, 육상환경은 보통 그래서 우리는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급이 불량하다. 그리고 육상환경에 지금 없는데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바로 이 범람원입니다. 범람원. 자, 범람원 여기 하나 적어둡시다. 육상환경에 추가할 것 범람원. 자, 범람원 그림을 보자. 자, 범람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자, 이 하천의 물들이 얘들아 홍수가 발생하면 이 하천의 물들이 넘친단 말이야. 넘치면서 하천에 있던 퇴적물들이 하천 바깥으로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 이렇게 쌓여. 범람에서 퇴적물들이 쌓이지. 이것들을 뭐라 한다? 범람원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두자. 자, 범람원은 홍수 발생으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한마디로 하천 주위를 넘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퇴적물들이 하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쌓일 수 있지. 그러면서 사층리나 건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자, 두 번째 연난 환경 해볼게. 연난 환경은 구분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이라 했지. 자, 연안 환경에서 볼 곳은 어디냐면 삼각주와 해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삼각주가 중요해. 자, 삼각주의 그림을 한번 보자. 자, 선상지 범람원 있고 또 뭐가 있어? 삼각주가 이렇게 그림 있지. 자, 삼각주의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육지에서 해양으로 어떻게 바뀌는 환경에 있지. 한마디로 연안 환경에 속하는데 자, 얘는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유입될 때 유속이 느려지면서 운반되던 퇴적물들이 퇴적되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 지형이 형성되는데 이를 뭐라 한다? 삼각주라고 합니다. 자, 봐. 한마디로 삼각주도 뭐의 차이에 의해서 강물이 비교적 흐름이 빨랐던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면 유속이 느려지거든.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들이 쌓인단 말이야. 생각해봐. 고속도로로 뭐가 차가 쌩쌩 달렸어. 근데 차가 천천히 달리면 어떻게 돼? 차가 막히기 시작하지. 한마디로 퇴적물이 쌓이는 거야. 근데 어떤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지형이 형성되더래. 이를 뭐라 한다? 삼각주라고 한다. 근데 이 삼각주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빈칸에 하나 적읍시다. 그려. 자,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바다야. 자, 육지와 바다의 경계 여기가 어디야? 연안이지. 자, 이 연안 환경에 뭐가 형성될 수 있다고? 삼각주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럼 봐. 이 육지에는 아주 큰 알갱이 그리고 작은 알갱이들이 막 쌓여 있을 거야. 퇴적물들이.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뭐에 의해서 강물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어디?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면 유속이 느려진다고. 그치? 그러면서 이 퇴적물들이 연안에 쌓일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쌓일 때를 한번 보자. 자, 지금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다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바다 쪽으로 빠지고 있어. 근데 점점점 바다 쪽으로 갈수록 뭐가 느려진다고? 유속이 느려져. 그러면 유속이 느려지면 이 느린 유속이 얘들아 큰 알갱이들을 운반할 수 있을까?
운반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은 멀리까지 운반해서 어떻게 된다? 멀리까지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동할 수 있거든. 근데 큰 알갱이들은 이동을 못 시켜. 그만큼 힘이 없어. 그래서 큰 알갱이들은 보통 이렇게 육지에 쌓여. 바다 멀리까지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뭐가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형성된다? 사층리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유속의 흐름의 반대편 이렇게 사층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됐어? 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퇴적물들이 이동해 오고 있겠지. 그런데 얘도 역시 자, 유속이 천천히 바뀌면서 큰 알갱이 등을 이동을 못 시키고 어디에 이렇게 육지 가까이에 퇴적을 시켜버리고 자, 작은 알갱이들은 멀리까지 이동시켜서 더 멀리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 또 유속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층리가 형성될 수 있겠지. 그치? 자, 또 다른 세설성 퇴적물들이 또 이동을 해오네. 그런데 얘네들도 유속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큰 알갱이들은 힘을 못 받으니까 되도록 어디에? 육지 가까이에 이렇게 쌓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작은 알갱이들은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지.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사층리가 형성되겠지. 자, 여러분. 삼각주에서는 어떤 환경을 볼 수 있다? 바로 사층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사층리를 보면 되게 특이하다. 사층리의 연직 상방을 이렇게 봤다. 우리가 이렇게 사층리에 이렇게 연직으로 한번 잘라봤더니 사층리의 아랫부분은 지금 알갱이가 어때? 작지. 사층리의 윗부분은 지금 알갱이가 어때? 크지. 자, 우리 삼각주에는 사층리가 형성되네. 근데 이 사층리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바로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삼각주에서는 뭐가 형성될 수 있다? 바로 사층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삼각주에서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더라? 커지는 경향이 보이더라. 얘들아, 이거는 점유층리가 역전된 거야? 아니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어디에서만? 삼각주에서만 뭐가 사층리가 나타나는데 삼각주에서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더라까지만 기억하면 돼. 됐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환경 보도록 할게요. 해양 환경은 쉬워. 해양 환경은 다른 색깔로 뭘로 해볼까?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양 환경은 바다 밑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인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뭐가 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가 있다. 우리 이거 방금 한 것 같은데 대륙붕에 쌓여 있던 바로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타고 내려와서 어디에? 심해저에 대륙대에 뭐가 쌓인다? 점유층리가 쌓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대륙붕에서 대륙 사면을 타고 흐르는 이 퇴적물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저탁류라고 표현합니다. 대륙붕에서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이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얘를 뭐라 한다? 저탁류라고 표시한다. 저탁류는 요 위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자, 대륙 주변부에 불안정하게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타고 빠르게 이동한다. 이 흐름을 뭐라 한다? 저탁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저탁류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된 흙탕물에서는 가라앉음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기 쉽다? 점유층리가 형성되기가 쉽다. 왜? 침강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치? 자, 이 해양 환경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대륙붕은 바로 뭐라고? 수심 200m 이내의 육지와 연속된 해저 지형. 자, 대륙사면은 대륙붕 끝에서 경사가 급해지는 부분으로 경사가 약 4도고 수심은 200에서 2000m 정도다. 자, 대륙대는 해저의 대륙사면이 끝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자, 심해저, 병원, 해양저는
대륙대 끝에서부터 아주 제일 낮은 해양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대륙붕에 쌓여있던 심해저가 아니라 쇠설성 퇴적물들이 뭐를 타고 이 대륙 사면을 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을 뭐라 한다고? 저탕류라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크기의 이 퇴적물들 중에서 큰 알갱이들은 아래에 가라앉고 작은 알갱이들은 위에 가라앉겠지. 뭐의 차이에 의해서? 침강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대륙대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바로 점이층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아래 내려가서 한반도의 퇴적 지형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먼저 고생대. 자, 고생대는 얘들아 구문소를 기억하면 됩니다.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고생대의 바다에서 퇴적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 한다? 해성 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지? 자, 적어줄게. 고생대 해성 퇴적. 자, 그리고 중생대로 가볼게. 자, 중생대는 채석강, 덕명리, 마이산, 시하호 이 네 가지가 바로 뭐야?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생대에서는 육성 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육성 환경에서 이루어진 퇴적층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신생대에는 수월봉이라는 게 예시가 있습니다. 자, 신생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생대에 뭐가 활발했다? 화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해성퇴적의 예시, 구문소, 중성대 육성퇴적의 예시, 채석강, 덕명리, 마이산, 시화호, 신생대 화산활동의 퇴적의 예시가 바로 수월봉이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됐니? 끝. 수고했습니다.